계리직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유수쌤이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사인을 받아서 연예인 사인 사인이네요, 받듯이. 저희 대표님이. 네, 그래서 사인. 그러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찢어가지고 잘 보이는데다 정말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합격하자.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수험생들의 하루는 어떨까, 얼마나 고달플까, 어느 상황에서 강의를 듣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매일매일 달랐겠지만 공통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 스케줄을 우리 재한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좀 잠이 좀 많은 편이라서 잠을 좀 되게 많이 잤어요. 저는 보통 9시, 10시쯤에 일어나서 밤 10시, 11시 정도까지 월화, 수, 목, 금은 꼭 그렇게 공부를 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늦잠도 자고 좀 유동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일요일은 항상 쉬어졌어요. 공부한 만큼 쉬어야 다음 공부도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좀 유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일에 공부를 할 때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스케줄로 했고, 오전에는 전날 걸 복습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그날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또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뒤로 복습을 넣어서 전날 공부를 다음날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순공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식사 시간 빼고 하면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 근데 집중이 안 되는 날들도 많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쉬었어요. 순공 시간에 굳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면서 느낀 바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할 때 공부가 잘 돼. 이렇게 하는 나의 흐름이 맞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확신이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아무래도 공부는 다 개인마다 하는 방법이 있고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자.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그런 했어요. 마인드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숙지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공무원 시험이 오전에 치러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똑같이 시험대랑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아침 6시에 기상해서 12시 보통 1시까지는 계속 공부를 했고요. 점심을 먹고 2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고, 일을 끝나면 잠깐 집에 와서 쉬면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오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나 1시까지 공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량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한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학습량이 차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순공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였기 때문에 하루 10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전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러고 주말 중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안 하니까 7시에 일어나서 2시까지 공부하고 2시부터 3시까지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잠깐 한 2시간 정도 쉬어요. 그리고 나서 6시부터 1시까지 공부를 해요. 와,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고, 뒤에 계리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제가 어쨌든 공무원 전산직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붙던지 해야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가장 힘든 게 불안감. 내가 일하면서 과연 이 정도의 공부 시간으로 될까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사례가 되어주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되게 성실하신 스타일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일하는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라고 해도 초중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 서려면 제가 뭔가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직접적 영향으로 가고,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점수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공부까지 병행을 하셨고 합격까지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신승용님 하루 일과 너무 궁금합니다. 예, 하루 일과. 저는 이제 이 군무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이거 되게 대단하신 게,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과감히 퇴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아침에 한 10시쯤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한 12시나 1시쯤부터 한 새벽 3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한 2시간에 한 번씩은 한 10분씩은 꼭 쉬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좀 대단한 게 일을 하다가 그래 10분만 쉬어야지 하면서 유튜브 켜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딱 끊으실 수 있으셨나요? 어떻게? 처음에는 휴대폰 없이 공부를 해야겠다. 휴대폰을 다른 곳에 놔둬도 그래도 결국 또 찾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다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예 알람을 맞췄어요. 유튜브를 보다가도 10분 정해놓고 알람이 울려서 화면이 전환되도록 알람 울리면은 그냥 다 됐구나 하고 덮어놓고 공부하고. 저는 사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왜냐면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쉴 때 이제 영상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영상을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참 질문하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수험생활 나름 좀 해보긴 했는데 수험생활 하다 보면은 일단 스트레스 너무 많고 슬럼프 있잖아요. 이거를 한다고 될까? 내 인생 여기서부터 망가지는 거 아닌가? 내 청춘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마음이. 그리고 몸이 힘든 것도 있는데 마음이 힘들면 일단 뭐 에너지가 안 나서 공부도 좀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슬럼프 극복기 한번 신승용님부터. 저는 공부할 때는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필기 시험 자체는 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외우면 그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은 면접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스터디 이제 친구들하고 온라인 스터디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안 할 때는 이제 큰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속 찍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말을 하는지 계속 연습만 네, 했던 것 정말 같아요. 슬럼프 극복이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나왔어요. 뭐냐, 움직이면 돼요. 슬럼프라는 것이 사람을 참 침체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솟아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은 지하 100층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탁 나가셔서 거울 보시고 연습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해서 너무 놀랍습니다. 예. 저희 숙지님은 뭐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일도 혹시 이렇게 컴플레인 받을까 봐 불안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 안 되는 건가 봐 불안한데, 그럴 때마다 일단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합격하면 뭐 할지 그런 걸 생각해서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그 계리직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유수쌤이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사인을 받아요. 연예인 사인 비슷하시네요, 저희 받으시는. 대표님이. 네, 그래서 사인. 그러면 제가 2번을 봤다고 했잖아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책에 그냥 옹글게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찢어가지고 책상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 정말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거 보면서 거기에 써 있거든요. 박숙진님 꼭 합격하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래, 합격하자. 아까 유수 대표님 보셨죠?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 오늘도 유수쌤 볼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제일 먼저. 진짜 혜지시구나.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렇게 해서 좀 극복했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산책했어요. 아침에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녁에 이제 약간 어스름해지면 동네를 이제 배회했던 그 기억이. 어느 동네인지 묻지 않겠어요. 예, 이제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예, 뭐 좋은 팁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저희 재한님은 스트레스가 많으셨을까요? 저도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하루는 친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시험 치기 한 달 정도가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뒤면은 바로 시험을 치는데 뭔가 내가 계속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이랬는데, 그럴 때도 내가 이렇게 느끼면 다른 사람도 똑같다, 그냥 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저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렇게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극복을 어떻게 잘하세요? 너무 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면접 준비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숙지님부터 한번. 일단 면접 준비는
면접 학원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계리직 준비할 때 에듀온에서 이제 필기 합격생을 상대로 면접 준비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따로 준비는 하진 않았고, 면접 준비해 주실 때까지 기간이 약간 있어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유튜브 잠깐 찾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서적 같은 거, 이게 공무원, 시사, 국무원, 장교 부사관 뭐 이런 면접 기출 그걸 팔더라고요, 서점에서. 그래서 그걸 다 사서 이제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다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듀온에서 면접한다고 해서 면접 스터디를 해주셔가지고 왔는데 5가지를 써가지고 오라고 써가지고 왔는데, 보자마자 면접 선생님 말씀이 첫 번째는 메시지 과다, 그리고 내용에 임팩트 없음.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약간 거의 멘붕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그분이 모의 면접식으로 잠깐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때는 칭찬받았어요. 오, 실전에 강한 스타일. 그게 그런 게 제가 강사 경력 10년이에요. 그래서 강사 경력이 10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써가지고 왔던 거랑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칭찬받았고, 모의 면접 여기서 한 번 더 해주셔서 선생님하고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같이 그 모의 면접 때 왔던 한 분을 어렵게 구했어요. 그분하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매일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만나서 서로 동영상 질문하고 동영상 찍고, 그래서 서로 이제 코멘트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퇴근한 이후에는 그 본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분석해 봤어요. 고쳐야 될 거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면접 선생님이 주신 질문지가 100선이 있거든요, 100가지. 그래서 그 100가지를 그 친구랑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준비를 하고. 질문은 뭐 받으셨어요, 혹시 면접 때? 질문은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하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니까 아예 전공 질문을 안 했어요. 지금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일한 지 얼마 됐는지, 졸업 연도, 10년을 일했는데 왜 그만두는지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더라고요. 시간은 얼마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총 시간은 대략 질문이 제가 개수를 세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9가지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한 1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스타워치를 키면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거든요. 아, 너무 좋은 팁이 되고,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나요. 스타워치 킬 때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 승용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체셨잖아요. 네네. 좀 약간 면접의 상황이 좀 달랐을 것도 같은데 어떠셨나요? 어떻게 준비하셨고 면접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스터디가 제한이 돼서 온라인 스터디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돼서 화상으로 서로 이제 모의 면접관, 이제 면접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그 에듀온에서 최종 모의 면접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줬던 게 저한테는 진짜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직접 그 상황을 촬영도 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실제로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났어요. 좀 순번이 마지막 순번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면접이 끝날 때까지는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체감상. 왜냐면 질문 자체가 4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준비한 게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물어보실까? 더 말할 수도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는 더 많은 것을 안 보여줘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좀 제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 간단하게 끝난 것 같아서. 질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질문은 이전에 경력이 있는데 왜 다 그만두고 그게 중요한 건가 보다. 왜 그만뒀냐? 왜 그만두는 게. 도전을 했냐 물어보고, 군무원의 단점이 단점,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었고, 그 서버, 전산 서버 관련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전공 지식이 조금 들어가요, 네, 일단. 근데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해갖고 모른다고 해버려서 이제 좀 그때도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모를 때 모른다고 하셨나요? 네,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질문한 내용 말고 다른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분들의 표정은 어땠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엔 잘 대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한님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기회가 좀 흔치 않잖아요. 큰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피치 학원의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터디를 하나를 하고 그리고 학원은 부산으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차로 이동할 때마다 왕복하면 한 3시간, 4시간 됐는데 차에서 계속 그냥 혼자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도 학원 시작하기 전에 스터디 사람들 모아서 스터디하고 학원 강의 듣고 돌아오는 길에 또 차에서 복습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뒤에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에듀온에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받았던 자료나 아 이거를 안 해도 됐구나 생각은 했는데 학원에서는 또 말하는 것 자체를 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도움을 받았고 그 1대1 면접도 에듀온에서 해주셨을 때 정말 긴장했는데 모의 때요? 네, 모의 때도 정말 긴장했어요. 현장감 있게 진짜 면접처럼 해주셔서 그래서 나갈 때는 그래도 되게 홀가분하게 용기를 얻고 나가는 그런 경험이었고요. 공부는 면접을 저도 한 10분에서 12분 사이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9개, 10개 정도? 그래서 저는 꼬리 질문도 좀 몇 개를 받았어요. 제가 내뱉었던 키워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전공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전공 질문을 3개를 저는 받았어요. 보니까 공통 질문을 하나를 하시고 하나는 흔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좀 못했어요, 전공은.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을 가운데 분이 하라고 하고 나가도 됩니다 하는데 옆에서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거기에 대해 답변은 제가 했어요. 나와서는 후회를 했죠. 아 내가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 조금 더 근데 잘할 물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은 다 후회를 이제 하지만 그래도 답변을 하신 거죠? 예, 답변은 했어요. 되게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합격 통지가 와서 혹시 그 필기 점수는 좀 커트와 비교해서 어땠나요? 저는 좀 낮은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안정권은 80점도 안 됐고 저는 그때 74점 몇 점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면접이 영향을 준 경우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맞아요. 제가 부산에서 스터디를 할 때 3분 다 커트라인이셨어요. 근데 다 합격했어요. 면접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는 게 커트라인이라도 이게 뒤집을 수 있는 점수니까 50%나 근데 들어가니까. 좀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아, 나 어차피 그냥 이번에는 필기만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뭐 저희야 지금 이렇게 합격의 장이 있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는 여러 수험생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저는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좀 이제 힘을 주는 한마디가 또 그분들이 진짜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합격생들이 또 해주는 한마디가 승용님부터 수험생들에게 이제 한마디를 카메라에 눈을 맞추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순간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또 노력을 하시게 된다면 언젠가 좋은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말 중에 그 음악 용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크레센도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게 점점 크게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가장 작긴 하지만 아마 이 작은 모습이 매일매일 쌓여서 모인다면 크레센도처럼 점점 커진 모습, 완벽한 합격자의 모습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고 슬럼프도 많이 오고 내가 하는 게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하는 방식이 맞나 생각을 하실 텐데 내가 힘든 만큼 다른 분들도 다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보는 공부기 때문에 휴식도 좀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시험에서도 다들 꼭 합격하실 거고 저도 합격하시리라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오늘 이제 사실 인터뷰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건데 뭐 특별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어요. 근데 너무 사실 저도 배워가는 것이 많은 그 시간이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합격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본인들은 아직까지 못 느끼실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텐데 아, 다 저것 때문에 합격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했거든요. 너무 진짜 잘하셔. 제가 기특하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셔도 돼요. 예, 너무 잘하셨고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앞으로도 예, 어떤 일을 하시든지 좀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예, 바랍니다. 너무 좋은 시간 내주시고 말씀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